And ascending to number 1 for the first time is Golden. 게이트가 열린 것 같아요. 이게 헬 게이트가 될 것이냐, 뽕눈이. 네, 아니면 헤븐스 게이트가 될 것이냐. 노래로만 보면은 지금 벌써 K-pop 데모넌터스가 겨울왕국이 빌보드에서 누렸던 지위를 넘어섰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인기가 있을 만한 어떤 요인이 뭘까? 진짜 저도 이 골든이 히트하는 그 파죽지세를 보고 너무 계속 놀라고 있는데, 그런 애니메이션을 통틀어서 제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애니메이션 주제가가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한 거는 알라딘의 A Whole New World, 네. 그리고 엔칸토의 We Don't Talk About Bruno.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열풍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건 이제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 애니메이션 시장의 어떤 붕괴와 재편 이런 것들도 일부 시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 디즈니로 그런 생각도 대표되는. 들어요. 그렇죠. 디즈니나 뭐 여러 가지 그 이른바 미국의 빅플레이어들의 그 애니메이션 또는 프랜차이즈들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과도한 PC주의 이야기도 나오고, 네. 어떤 기존에 갖고 있었던 세계관 같은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젊은 세대, 그 젠지라든지 알파 세대에게는 먹히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떤 갑툭튀의 새로운 굉장히 강력한 애니메이션이 나온 거죠. 네. 누구나 즐길 수 있고, K-팝이라는 거를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고, 그것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다인조 어떤 멋진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똑같은 댄스를 맞춰 추면서 사랑 노래를 부르는, 네. 이런 포맷이 이제는 대표 주자가 그냥 K-팝이 된 거예요. 어떤 기호?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이용해서 지금 디즈니를 비롯한 빅플레이어들이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넷플릭스라는 네트워크를 등에 업고 정확히 여름 시즌을 겨냥해서 나왔는데 너무 잘 나왔다. 이게 또 성공 요인인 것 같아요. 요즘에 올해 들어서 그 외신에서, 특히 미국 매체에서 많이 나오는 기획 기사가 USA 투데이 비롯해서 이제 리세션 팝에 대한 기획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리세션 팝. 네, 불황 팝 또는 경기 침체 팝인데 네. 요즘에 경기가 안 좋고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2000년대 후반에 유행했던 그런 팝들이 돌아오고 있다. 그래서 뭐 그쪽 음악으로 예를 들면은 뭐 케이티 페리라든지 아니면 레이디 가가의 초중기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블랙 아이드 피스라든지 캐셔라든지 이제 이런 음악들 공통점은 대책 없이 신나고 밝다는 거죠. 경기도 안 좋고 살림살이가 안 좋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해하라고 강요하지 마. 그냥 들어서 내가 신나는 거 듣고 싶어. 그리고 왠지 듣고 있으면 뭐 어디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그냥 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음악 줘. 이런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시장의 분위기 속에서 그런 불황팝에 딱 들어맞는 곡이 2025년에 잘 안 나왔다는 거예요, 현지에서. 그런 곡은 없었다. 네, 작년까지만 해도 이를테면 사브리나 카펜터라든지 또는 그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제 그 초대형 투어를 하면서 예전에 발표한 곡입니다만 크롤 서머라는 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서머팝으로 대두가 됐었는데 2025년에는 이렇다 할 좀 경쟁자들이 없었고 제가 볼 때는 골든이나 또는 소다팝 같은 곡들이 이 서머팝 공식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곡이에요. 근데 심지어 스토리도 있어요. 사람들이 정말 다 본 K-팝 데모넌터스라는 그런 캐릭터의 스토리도 뒷받침을 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합하면은 리세션 팝 그리고 서머팝 이거에 대한 갈증까지도 어떻게 보면 K-팝 데모넌터스와 수록곡들이 흡수를 했다. 이제 그 영화에서 메시지를 다루는 것도 조금 K-팝하고 일맥상통한 게 있다고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약간 지구를 지키고 악형을 쫓고 미래를 되게 긍정적으로 보기에 맞아요. 그쪽 이제 서구에서 보기에 네.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로 다루는 K-팝하고 좀 일맥상통한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이미지를 갖고 K-팝을 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K-팝 데모넌터스가 성공한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조금 부차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스토리가 너무 단순하다는 거죠. 그 권선징악. 네. 요즘에 잘 나오지 않는 네. 그런 스토리. 왜냐면 요즘에는 그런 어떤 히어로물이라든지 애니메이션들도 복합적입니다. 네. 인물들의 복합적인 특징들을 보여주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시퀄, 프리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세계관을 가져가려고 해요. 네. 근데 사실은 K-pop 데몬헌터스는 큰 세계관이 필요하지 않은 세계관이에요. 권선징악이고 물론 혼문에 대한 설명이 나오긴 합니다만 굉장히 빨리 쇼폼처럼 이제 지나가고 네. 이해하기가 쉽죠. 어떻게 보면 K-팝의 특징하고도 좀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해외에서 바라보기에는 건강하고 밝고 뭔가 어둠을 물리쳐 줄 것 같고 이제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리하게 K-pop 데몬헌터스 제작진이 스토리를 단순화, 도식화 시키면서 잘 결합해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K-pop 데몬헌터스 같은 경우에도 물론 굉장히 깨알 같은 고증들이 많긴 했습니다만 잘 살펴보면은 굉장히 허술한 부분도 많아요. 당연히 가정용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스토리, 캐릭터, 디테일 같은 것들을 단순화 도식화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K-팝은 팬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역인데 네. 팬을 굉장히 뭉뚱그려서 묘사를 합니다. 맞아요. 다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떼샷으로 다 나오고 그냥 다 막 웃으면서 응원합니다. 뭐 이런 것만 몇 개 나오고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 K-팝은 그 어떤 팝 장르보다 굉장히 큰 시스템 속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곡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영상 제작이라든지 쇼폼 제작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스태프들에 대한 조명이 공동 제작자들에 대한 조명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스태프 중에 유일하게 나오는 사람이 그 밥이라는 매니저인데 네. 그 매니저 나와서 하는 얘기 맨날 똑같아요. 팬들이 기다리고 있어. 자, 팬을 위해서 휴가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팬이 기다린다고 얘기하면은 아이돌들이 갑자기 아 정말 이러면서 그럼 우리 휴가 반납 이런 식의 네. 스토리가 전개가 돼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뭐 얼핏 보면은 아 되게 항상 건강하고 밝고 긍정적인 K-팝 문화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K-팝의 굉장히 어두운 면이죠. 네. 야 그렇죠. 너네 지금 쉴 때가 아니야. 팬들이 빨리 쇼폼 올려달래 라고 하면은 휴가를 반납해야 될 수밖에 없고 늘 24시간 댓글의 공포에 시달리고 이런 감정 노동들이 사실 많이 단순화돼서 K-pop 데몬헌터스 안에 표현이 되어 아니 있죠. 그 리더가 밤 10시에 쉬자 해놓고 신곡을 쏘잖아요. 네. 사실 되게 부당 노동행위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보면 합동 팬사인회 나와요. 네네. 이거는 K-pop 팬들도 그렇죠. 말도 안 가장 되죠. 분노하는 부분이에요. 네. 아, 그래요? 말이 안 된다. 근데- K-팝을 잘 모르는 분들한테도 다가가기 위한 넷플릭스와 소니 픽처스의 어떤 그 의도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 속에 이제 두 가지가 하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K-팝이 희화화 될 수 있는 측면. 또는 K-팝이 굉장히 1차원적인 문화로 해석될 수 있는 측면. 네. 저렇게 굉장히 너무 맹목적이고 그리고 감정 노동이 그냥 일반화되어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측면들 그냥 비주얼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근래 몇 년 사이에 인기를 얻은 애니메이션 가운데 엔칸토라는 게 있었죠. 엔칸토의 무대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콜롬비아입니다. 아. 엔칸토가 엄청난 인기를 얻었고 그 주제곡도 아니죠. 수록곡인 위던 터커바 브루노는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했고 그래요? 많은 곡들이 전 세계 아이들이 열광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 콜롬비아 문화나 콜롬비아 팝에 대한 수요가 올라갔느냐? 아니거든요. 그리고 몇 년 전에 또 코코라는 애니메이션이 상당히 인기를 아, 네네. 끌었었어요. 그 멕시코. 멕시코죠. 네. 그 마디그라라는 전통 축제를 네네. 바탕으로 했고 굉장히 많은 멕시코 문화가 녹아 들어간 그런 작품이었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전 세계에서 멕시코 컬처 붐이 일었느냐? 아니거든요. 그냥 해당 IP 엔칸토와 코코에 열광했을 뿐이에요. 네. 그리고 그것들은 할리우드 자본으로 제작이 된 것이고요. 그렇죠. 물론 단순 비교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K-팝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진행형인 어떤 K-팝 아이돌이라는 포맷을 소재로 삼았고 K-팝이라는 장르 자체가 현재 진행형인 문화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비교를 해야 될 수는 있습니다만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또 다른 애니메이션 예를 들면은 쿵푸 팬더 무대 당연히 중국이죠. 네. 네. 그리고 중국 문화가 굉장히 많이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쿵푸 팬더 역시 미국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이고요. 쿵푸 팬더 3편에 이르러서야
드림웍스가 중국의 합자 회사를 만들어서 오리엔탈 드림웍스라는 곳과 공동 제작을 하게 돼요. 근데 결국 그것도 합자 회사였었고요. 네. 그 당시에 쿵푸 팬더가 나왔을 때도 중국 사람들이 많이 열광을 했습니다. 와, 우리 문화 디테일 깨알같이 재현했어. 맞아, 우리 저렇게 하잖아. 이랬었는데 금세 다른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와, 근데 중국 문화를 이렇게 잘 재현하면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과실은 뭐지 여기에서? 당장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이제 K-팝 데몬 헌터스에도 일부 적용해 볼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제 K-팝 데몬 헌터스를 보면은 그런 문화적인 디테일들이 잘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냉정하게 보면 그런 재현들은 이 AI 시대에 너무 쉽게 할 수 있어요. 당장 챗 GPT 켜가지고 제가 미국 사람인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모르는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깨알 같은 디테일 알려줘. 그리고 나오면 거기에 몇 개 프롬프트 더 쓰면은 소파 밑에 앉아서 뭐 밥 먹고 김밥 어떻게 먹고 이런 거 금방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물론 소비자로서는 저도 열광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과도하게 열광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것들을 그렇게 빨리 체화하고 카피해서 현금화할 수 있는 시장이 미국에 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위기감을 느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넷플릭스가 K 콘텐츠들을 밖에도 많이 뿌려주긴 하는데 넷플릭스가 이제 독식을 좀 많이 하면서 이제는 종속된 측면이 더 커지고 있지 않나 그런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플랫폼이라는 어떤 장벽을 어떻게 해결할 그러니까요. 것이냐가 네. 있겠죠. 구조적으로는. 네. 사실 우리가 만화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에 물론 훌륭한 만화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웹툰의 종주국이에요. 네. 그렇지만은 K 웹툰만 가지고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꾸준히 우상향 그래프를 그릴 수가 당연히 없어요. 네. 소비 시장이 한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곳들이 어떻게 했느냐? 플랫폼을 만들어서 플랫폼으로 진출을 했어요. 네. 미주의 네이버 웹툰으로 진출을 했고 일본의 피코마라는 그 플랫폼으로 진출을 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발빠르게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 당시에는 우리가 방탄소년단이라는 큰 IP를 갖고 있지만 다변화돼야 되고 그리고 차세대가 반드시 성공하려는 보장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잘 되고 있을 때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 플랫폼에 다른 기획사 아이돌도 들어오고 심지어 미국 가수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이 플랫폼으로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쪽으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과연 플랫폼이나 우리만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느냐. 이게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어떤 잘 되는 콘텐츠가 나왔을 때 남들이 올라타기 전에 진짜 본토에서 먼저 잘 올라타는 방법. 네,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단순히 소비자로서는 당연히 뭐 열광하고 그냥 즐기는 게 맞지만 우려와 수정의 목소리를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좀 이거 이상하던데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전통 문화까지도 되게 잘 보여줬어요. 무녀라든지 뭐 까치호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1호로 봉다라든지 근데 국악이 진짜 안 들어가 있어요. 국악적인 요소가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는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혼문이라는 세계관까지 만들려면 민화가 나오면 민요도 나와야 되고 그렇죠. 뭔가 국악의 뿌리가 조금 뭐 빠르게라도 한번 훑더라도 한 번 정도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없어요. 그냥 현재 외국 사람이 봤을 때 K-팝의 반짝거리는 그런 걸로만 빨리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K-팝 데몬 헌터스 재밌게 봤습니다만은 이거 우리 자문을 좀 받으셔야 되겠는데요. 이런 의견들이 많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죠. 적극적인 어떤 협업 또는 공동 투자 또는 함께 어떤 네트워크나 플랫폼을 더 나아가서는 네. 형성을 하고 어떤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K-팝 데몬 헌터스보다 더 고증이 잘 되고
더 스토리가 입체적이고 진짜 K-팝의 여러 가지 측면을 아주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자, K-팝 데모헌터스 여러분들 잘 됐죠? 우리가 진짜를 만들어 왔어요. 라고 해서 최소한 합작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오히려 차제에 우리가 할 일이 많아지고 우리가 빨리 좀 열광을 거두고 의견을 내야 될 일이 많아져야 될 것 같다. 아마 이 K-팝 데모헌터스가 아마 잘 활용만 하면은 지금 약간 어쩌면 하향 곡선으로 지금 접어든 것 같은 K-팝을 다시 심폐소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K-팝 데모헌터스 한 편으로 절대 끝나지 않을 거거든요. 2도 나올 수 있고요. 프리퀄도 나올 수 있고 네. 그보다 또 단편이나 중편 애니메이션도 나올 수 있고 실사판 나올 수 있고 헌트릭스라든지 사자보이스의 버추얼 아이돌화가 돼서 콘서트도 진행이 될 수 있어요. 네. 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 K-팝이 아직은 분명히 서브컬처, 그러니까 글로벌 차원에서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2020년대 초반에 잠깐 팬데믹 시절에 K-팝 우리 아들도 좋아하고 딸도 좋아하고 나도 누구 노래 들어봤는데 되게 좋았었어라고 했다가 K-팝을 다 잊고 자기 알고리즘에 이제 또 파묻혀 있던 분들이 아 맞아 K-팝이란 게 있었지 그래 K-팝 재밌는 거였어 또 뭐가 있었지 이렇게 찾아볼 때 이때 우리가 또 바로 엑셀러레이터를 밟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